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수직관통한 태풍 카누는 경북과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냈습니다. 대구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고 전국적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서 6천여 명이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 행사인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이 오늘 저녁 서울 상암동에서 열립니다. 수만 명이 집결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 한덕수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교육부 공무원이 담임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새로운 담임에게도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왕자대하듯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등의 지침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5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조직 쇄신과 책임 차원에서 임원 모두의 사직서를 받았다며 자신의 거취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카누는 북한에서 소멸했습니다. 내륙 중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대구에선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대구 군위군 병수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곳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어제 태풍이 휩쓸고 간 흔적이 역력합니다. 먼저 이쪽을 보시면 어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넘어져 버린 전봇대가 아직도 복구되지 못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또 옆을 보시면 풀이 많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어제 하천이 범람을 해서 물이 많이 들어찼는데 오늘은 폭염이 내리쬐면서 이렇게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한번 반대편을 보실까요? 원래 저 자리에는 길다란 제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폭우가 내리면서 제방이 무너져 내렸고요. 제방 아래에는 상수관로가 2개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파손이 되면서 일대 80여 가구에 완전히 물 공급이 끊겨버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집중 강우에 의해서 제방이 유실되면서 상수와 관로가 같이 유실이 돼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게 물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저희가 복구하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잠시 보실 텐데요. 마을의 토사가 넘쳐서 흙빛으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굴착기가 동원돼 복구 작업을 벌이는 모습, 또 강한 비바람에 비닐하우스가 속절없이 무너진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곳 마을은 어제 낮 12시 40분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대피했지만 67살 남성 A씨는 대피하지 못하고 불어난 물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50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는 휠체어를 탄 60대 남성 B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휠체어만 발견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B씨가 도로 옆 도랑에 빠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력 30명을 투입해 하천 인근을 수색했는데요. 수색 작업은 오늘 아침부터 재개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피해도 꽤 컸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경북 예천의 한 건물 옥상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40대 남성이 태풍으로 떨어진 합판에 맞아 눈을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또 경북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4시 기준 주민 21명이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이 외에도 나무가 쓰러지거나 외벽이 떨어졌다는 피해도 접수돼 소방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간밤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군위군 병수리 마을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1시간에 9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속초시의 한 주택가. 소방대원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노인을 업고 나옵니다. 집안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겁니다. 강릉 경포호 인근 상가에서도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고립됐던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조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지금 차는 지하에 있고 나오지를 못해갖고 저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길래 그냥 도움받아갖고 나왔어요.
속초 도심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시장도 침수됐습니다. 상인들은 밀려드는 빗물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천 범람과 산사태 우려 등으로 주민 대피령도 잇따랐습니다. 고성과 삼척 등 강원 동해안 시군에서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거기가 침수 지역입니다. 그래서 를 대피시켜서 여기 와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 등 강원 동해안 지역 도로 수십 곳이 침수나 토사 유출로 전면 또는 부분 통제됐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7번 국도입니다. 도로 옆 비탈면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도로에 쌓인 돌과 흙을 치우고 있습니다. 삼척에서는 안전을 위해 도계를 제외한 모든 구간 시내 버스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강릉 안목해수욕장 인근 도로입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로 이렇게 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비바람이 그치고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세력이 빨리 약해지면서 수도권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명사고 없이 태풍이 지나간 상황에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눌린 것처럼 한가운데가 푹 꺼진 한옥지붕. 쏟아진 나무와 기와 파편이 집안에 가득합니다. 수도권이 태풍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서울 종로구 한옥이 무너진 겁니다. 빈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황 종료되고 부천 인계하고 나온 뒤에 이재민 세 분 이재민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물이나 가로수가 쓰러져 접수된 서울 지역 태풍 피해는 모두 10여 건.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내륙에서 태풍의 위력이 낮아진 덕분으로 보입니다. 가로수 쓰러진 거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덜렁덜렁거려서 조치한 것들은 있어도. 한때 강하게 분 바람에 교회 첨탑이 쓰러지는 등 아찔한 일이 빚어졌지만 수도권에서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이 태풍이 지나가자 상인과 건물 관리인들은 크게 안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물에 잠길까 우려해 강남역 건물 주변 곳곳에는 이렇게 차단판도 올린 모습인데 걱정했던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염려하던 시민들도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린 건 같았습니다. 너무 늦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좀 했고 좀 걱정해서 집 나올 때도 창문 다 닫고 했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오전까진 중부지방은 태풍 영향권에 있을 거란 기상청 예보도 있는 만큼 경계를 완전히 늦춰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전날 태풍 영향으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구간을 조정했던 KTX와 일반 열차, 전동 열차를 오늘 첫 차부터 다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많아 현재 운행 중지된 경전선과 태백선, 경북선, 영동선 구간은 시설물 안전을 확인한 뒤 차례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SRT 열차는 오늘 첫 차부터 모든 열차가 구간 중단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권을 벗어나면서 항공편도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4개 공항이 정상 운영 중이며 인천과 김포공항 등 일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지만 항공기 이착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7시 기준 전국 공항 항공편 1,900여 편 가운데 17편이 취소됐지만 기상 여건과는 무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6호 태풍 카눈은 강도가 약해지면서 오늘 오전 6시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는데요. 하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태풍 카눈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했다고요? 네, 6호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평양 남동쪽 약 80km 부근 육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남긴 영향으로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비가 계속되겠는데요. 인천을 포함한 경기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에는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태풍의 경로가 특이해서 동해안에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예상만큼 비바람이 강하지 않았죠? 네, 태풍은 상륙 지점 주변과 영동 지방에 호우와 강풍을 쏟아붓고 수도권으로 진입한 탓에 우려와 달리 폭우와 돌풍 없이 북한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 오른쪽 위험반원에 위치했던 영동 지방에는 최고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바람도 부산 가덕도에 초속 34.9m, 통영 매물도 34.2m, 강원도 고성 향로봉과 설악산에도 초속 3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반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7호 태풍 라는 일본 도쿄에 상륙할 걸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남부지방에, 내일부터는 전국에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태풍으로 인해 35도를 웃도는 심한 무더위와 초열대야는 한풀 꺾일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새만금 잼버리도 태풍 카눈의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으로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북 구안에 있는 야영지도 비워야 했습니다. 만약 옮기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취재진이 어제 야영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군데군데 물이 고여서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정곤 기자의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새만금 남북도로 부근. 영국 다음으로 철수를 결정한 미국 대표단과 유럽 대표단이 머물던 야영지입니다. 처음에 안쪽으로 운동화를 신고 들어갔다가 뒤돌아 나왔습니다. 장화를 신지 않고는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곳곳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배수 통로에도 물이 가득 차서 물이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네, 이곳은 태풍의 왼쪽 반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상도 쪽에 비해서 비가 적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잼버리 야영지인데요. 이곳에 물이 이렇게 많이 차 있고요. 그 옆에 있던 이 텐트 같은데요. 지금 바람에 쓰러져 있습니다. 야영장 전면 철수로 배수 펌프를 가동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캠핑을 못할 정도로 침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눠졌던 팔레트가 야영장 곳곳에 쌓였습니다. 팔레트 위에 아직 걷지 않은 텐트 한 동이 남아있는데 물 위에 떠 있는 듯합니다. 텐트들 날아가 있는 거랑 사실 이런 팔레트 있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배수로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것이 궁금해서 왔거든요. 야영지 중간중간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청소 인력 대폭 확충 또는 전날 자원봉사자의 청소 때문인지 화장실 안쪽은 그렇게 거북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네, 새만금 야영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샤워장인데요. 이곳은 지금 보니까 여성 샤워장입니다. 이렇게 비닐 천으로만 가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4만 명이 넘는 참가자에 비하면 샤워장 수가 절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샤워장인데요. 이곳 표시를 보면 트랜스젠더의 샤워장인 것 같은데요. 여성 전용 샤워장과 달리 이렇게 이곳은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스카우트 연맹의 별도 요청에 따라서 이런 식의 트랜스젠더 샤워장은 모두 23군데 설치됐다고 합니다. 태풍이 조금 더 잦아들자 현장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 차량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새만금 잼버리를 알리겠다면서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잼버리 전망대엔 아직도 간간히 방문객들이 드나듭니다. 이곳에서도 수경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곳곳이 침수돼서 물이 들어차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시골 어디 저 마을만 또 어디게 해놓고 맞으면 창피를 다녔다는 얘기죠. 전체 잼버리 대표단 158개국 4만 5천여 명. 현재 전라북도 부안군 군민 4만 9천여 명. 부안군이 하나 더 생겼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진 건데 태풍 뒤끝이라 그런지 그 뒷모습이 더 처량해 보입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네, 그런데 새만금을 떠난 이후에 우리나라 대원들이 역차별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대원들이 강당 바닥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샤워 시설도 없는 종교시설 강당 같은 곳에 배치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대원 대부분이 기업이 지원한 숙소에 배치된 것과는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일자 잼버리 조직위는 한국 참가자들의 숙소를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은 가급적 배제가 원칙이었지만 한국 대원을 배치할 당시 숙소 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원들은 행정기관과 민간 교육시설에 머무는 걸로 전해집니다. 숙소를 옮기는 것도 순탄치 않았던 건데 오지도 않은 예멘과 시리아 대원들의 숙소를 준비했다가 일부 지자체가 헛수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4만 명이 넘게 모이는 오늘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을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 행사 K-팝 콘서트와 폐영식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는 스카우트 대원과 관계자 4만 3천 명이 모이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평정 기자. 네, 서울 잼버리 프레스센터입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오늘 막을 내리죠? 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늘 2주 동안의 공식 일정을 마칩니다. 대회 종료를 알리는 폐영식은 오후 5시 반부터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과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폐영식 뒤에는 K-팝 콘서트가 열립니다. 아이브와 뉴진스 등 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19개 팀이 무대에 오릅니다. 오늘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마치면 참가자들은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가 내일부터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많은 대원들이 모이는 만큼 안전한 행사를 위한 준비도 중요해 보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오늘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위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이는 인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태풍으로 새만금을 떠나 전국 8개 시도에 분산 수용된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회 관계자들이 버스 1,100여 대를 나눠 타고 상암으로 모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엄밀한 시간 계획에 따라 분산에 입장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는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3시간 반에 걸쳐 차례로 입장시킬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오후 2시부터는 구룡 교차로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까지 월드컵로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변 도로도 교통량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통제됩니다. 도로 통제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도 영향을 받습니다. 월드컵로와 증산로를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로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 수송 작전은 K-팝 콘서트가 끝나고 난 뒤에 대원들이 숙소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반복될 예정입니다. 네, 경기장 내부 질서 유지, 또 안전 관리도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가자들이 입장권을 가지고 지정 좌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경기장 입장과 퇴장 시 인솔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위는 일단 시간을 나누어 입장하고 퇴장하는 방법으로 인파를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콘서트 관람석은 기존의 객석 3만 7천석과 그라운드에 6천석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대원들에게는 폐영식이 끝난 후 콘서트 전에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온 보관이 가능한 식사 패키지가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 또한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 인력 40여 명에 응급의료소 4개소, 구급차 1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행사장 안팎에는 경찰 600명과 소방 200명이 질서와 안전 관리를 맡습니다. 또 경기장 안에 이동식 화장실 30개가 추가됐고 청소와 미화 인력이 200명 이상 투입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콘서트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고의 긴장감으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오늘은 잼버리의 공식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오늘도 잼버리 대이동이라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이 1,100여 대의 대형 버스로 상암 운동장에 모이고 행사 이후 또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시간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대원들에 대한 급식, 행사장 질서 유지는 물론
출연 아티스트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장치 등 각종 시설의 안전과 청결 유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비가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원 인력이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오늘 마포구 상암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와 관련해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합니다. 서울시는 TBS와 주요 지하철 역사의 미디어보드, 시 누리집과 SNS, 카카오톡 뉴스레터, 도로 전광표지,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 등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누구나 120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교통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 외국어 상담도 지원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세계 잼버리와 관련해 야당이 강조하는 책임 소재는 대회가 끝난 뒤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는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잼버리 기간 정쟁 중단 호소에도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로 몰아가는데 민주당이 열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행사인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파행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격 추락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 여당이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한 잼버리 국정조사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 아파트 중에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5곳이 더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LH 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직의 인적 쇄신을 위해 자신을 포함한 임원 모두에 대한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한준 사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직이 이렇게 망가지고 위계도 없고 체계가 없고 또 기본적인 것조차 상실한 이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상임이사 모두에 대한 사표를 일단 제출받았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거취도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LH 조직 혁신과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의지 표명인데요. LH 사장과 부사장, 국민주거복지본부장 등 상임이사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철근 누락 사태 배경에는 설계와 시공, 감리 전 과정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LH의 관리감독 소홀과 정관 특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지난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된 이후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조직 간 소통이 부재하면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관특혜 문제와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에서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외부 기관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철근이 빠진 아파트가 5곳이 더 나오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 5곳은 공개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H는 앞서 지난달 말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보강 철근이 빠진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5곳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화성 남양 뉴타운 B10단지와 평택 소사발 A7단지, 파주 운정 A37단지 등 준공이 이미 완료된 3곳과 고양 장항 A4단지와 익산 평화 등 현재 공사 중인 2곳입니다. LH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누락 사유를 확인해 보니 보강 철근이 빠진 기둥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 공사를 진행해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내부 직원들이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한준 사장은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남김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로써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하나라도 빠진 단지는 모두 2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LH는 긴급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신속한 보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LH 아파트 단지 10곳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보강 철근이 빠졌는데도 자체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LH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건데 국방부 검찰단은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네,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오늘 군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며 몇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전 수사단장은 먼저 국방부 검찰단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수십 차례 건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5차례 통화한 법무관리관이 혐의 사실을 빼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고 하거나 초급장교의 과실이 과하다고 한 적은 없었고 자신이 사단장까지 과실이 있다고 말했더니 알겠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외압 제기와 관련해 법무관리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조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할 때는 사실관계만 넘기거나 자료만 넘길 수 있는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수사단장에게 설명했고 자신은 수사단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군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 날인 지난 3일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해 집단 항명 혐의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국방부는 해병대 전 수사단이 조사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민간 경찰위에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박 전 수사단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국방부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진상조사를 검토하면서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시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딸 조민 씨도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정도 남기고 내린 결정입니다. 조 씨는 먼저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정 전 교수와도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전원에도 위조 서류를 내 대학의 공정한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된 서류를 대학에 제출한 것은 모두 조 씨였다며 입시 비리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확정된 사실도 일부 부인하고 있고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논란 소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전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의 유죄를 확정했고 서울대 의전원 관련 혐의도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최근 조 씨가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조 씨를 소환해 진짜 뜻을 물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같은 혐의로 일가족을 모두 기소하는 것이 형사 관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사 사례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열린 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엔 공범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SNS에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원 씨에 대한 처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논란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이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차라리 자신을 고문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판결 직후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SNS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뇌물 수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가 가출하고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서 유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과거에도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일단 사고 당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백스카 사고를 낸 남성은 28살 신모입니다. 신 씨는 지난 2일 덕서울 강남구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그대로 돌진했는데요. 당시 인도를 지나던 여성이 차에 깔려 중태에 빠졌고 신 씨는 그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신 씨가 사고 직후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신 씨가 사고를 낸 뒤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오면서 시민들 공분이 더욱 커졌습니다. 사고 직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이후 실시한 정밀 검사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가지 약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게 아니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네, 7가지 약물이 검출이 됐고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취재해보니 신 씨가 마약을 투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공범과 함께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필로폰의 양은 일회용 주사기 16개 분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걸 빼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마약 중독 치료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신 씨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2019년엔 지인들과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영장 심사가 오늘 있었죠.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되겠습니까?
내일이면 오후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 씨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했는데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약물을 과다 투약한 적은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죄송하다고 몇 차례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뇌사 상태 지금 빠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신 씨가 영장 심사 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 씨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구호 조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관님께서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가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한 행동이 본인이 기억이 안 나고 경찰관이 알려줘야 본인이 한 걸 인지하게 되는 건가요? 사고 당시 충격이 너무 컸었던지라. 다만 마약은 절대 투약한 적이 없고 복용하고 있는 수면제 성분 등이 검출된 것일 뿐이라면서 관련 처방전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이 신 씨를 석방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곧장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신 씨를 17시간 만에 석방해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간이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데다 마약 전과까지 있는 신 씨를 풀어주는 게 맞느냐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는 적극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경찰도 신 씨가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간이 검사에서는 케타민 성분만 검출됐고 처방 기록도 있는 상황이라 구속을 담보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등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기 전이라 어쩔 수 없이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변호사의 실명만 믿고 신 씨를 풀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신 씨 말만 믿고는 석방할 수 없어 이중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영장 심사 결과는 오후쯤에 나오는 거고 논란이 좀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그 자체보다도 신 씨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약물을 투약하게 된 건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신 씨 몸에서는 케타민뿐 아니라 디아제팜과 미다졸람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신 씨 주장대로 경찰도 검출된 약물이 의사 처방에 따라 투여된 것은 일단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양의 약물을 어떻게 처방받은 것인지, 의료진이 신 씨의 약물 오남용을 돕거나 묵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쟁점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유아인 마약 수사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송치될 당시 의료진 10명도 유 씨에게 몰래 마약류를 처방해준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약물 오남용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과연 1분 40초 동안 범행이 가능할까?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법으로 뭐 할 수 있니? 말해봐!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줄게. 너 절대 살인범 아니라고. 택시기사 유모 씨가 승객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다. 최 씨는 남자 2명이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최 씨가 복역 중이던 때 진범이 나타나 살인을 고백했지만 법정이랑 검찰에서 그냥 안 했다 하면 아무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범은 잊혀졌고 최 씨는 2010년 만기 출소했다. 박준영 변호사가 최 씨의 이야기를 듣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오랜 시간 설득 끝에 재심을 청구한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자백을 하고 또 숨겨진 친구가 자백을 했고 또 10년 동안 억울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는 거. 그게 의미가 상당하거든요. 경찰의 협박으로 쓴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편지부터 경찰서가 아닌 여관에서 이뤄진 수사까지 갑자기 안에서 막 뭐가 후탕탕 소리가 나요. 양 볼이 다 부어 있었고 눈에는 울어가지고 눈물이
경찰의 폭력적인 수사와 검찰이 진범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음이 드러나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진범 김모 씨는 징역 15년으로 수감되었고 당시 검사와 경찰관이 사과하면서 22년 만에 민사소송도 마무리되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은 물러났지만 태풍이 남기고 간 비구름의 영향으로 지금 수도권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상암동은 비가 거의 그치고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더위도 많이 누그러지면서 현재 기온은 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후 4시에서 5시 무렵이면 수도권의 비는 거의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이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에는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은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잦아들면서 중부 서해안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오후 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다만 양양과 속초 등 강원 동해안에는 여전히 폭풍해일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난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대구 32도 등 오늘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도권 지방은 서울과 인천 25도로 오늘까지는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서울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대체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오늘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준비 상황 등과 관련해 브리핑이 열릴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슈퍼 라이브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공식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Your 2023 World Scout Jamboree will conclude on the 11th of August at Seoul Sangam World Cup Stadium with a closing ceremony and K-pop concert. 폐영식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30분간 2023년 세계 잼버리 활동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스카우트 선서, 차기 개최국 연맹기 전달, 환송사, 폐영 선언, 폐영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The closing ceremony will begin at 5:30 p.m. for the duration of half an hour and will conclude at 6 p.m. The final event will be held in the order of watching the short collection of 2023 World Scouts Jamboree highlights, reciting the Scout Oath, official Scout flag handover to the next host country, farewell remarks, declaration of official closing, and closing remarks.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앤디 체프만 세계 스카우트 연맹 이사장, 아흐메드 아렌다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반기문 명예위원장을 비롯해 조기 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The closing ceremony will be joined by Prime Minister of Korea Han Duck-soo, co-chairs and executive chair of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Andy Chapman, the chairperson of the World Scout Committee, and Ahmed Arendawi,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cout the Committee, and Ban Ki-moon, honorary chair, and also the Scout members from US and UK who left the campsite early will return to join the finale. 7분 동안 상영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에는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 도착해 텐트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태풍 카눈 예보로 전국 8개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잼버리 활동을 끝까지 이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The 7-minute long highlight video clip covers all the way from the very first day, where more than 40,000 Scout members come together at Saemangum campsite and installing their tents, to their relocation to 8 different regions nationwide due to Typhoon Kanun, and keeping up with their jamboree spirit and activities. 스카우트 선서는 한국, 아일랜드, 코트디부아르 3개국 스카우트 대표자가 나서며 이후 한국 대원이 차기 세계 전벌이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에게 스카우트 연맹기를 건네주는 전달식이 진행됩니다. Scout Oath will be led by Scout representatives from 3 countries, such as Korea, Ireland, and Côte d'Ivoire. Official Scout flag handover ceremony will then take place. For this, Korean Scout members will hand over the flag to Polish Scout members, the next host country of the World Scout Jamboree. 이후 아흐메드 아렌다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과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환송사와 폐영 선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영사 연설에서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보여준 스카우트 정신과 꿈을 응원하며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입니다. After the ceremony, Ahmed Arhendawi, Secretary General of the World Scout Committee, will deliver a farewell remark and declare official closing of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After that, Prime Minister Han Duck-soo will make a closing remark as the last part of the event to cheer more than 40,000 of the young participants present with a scout spirit and their dreams. 행사장 입장과 관련해서 정부와 조직위는 버스 1천여 대, 4만여 명의 참가자 등 행사 규모를 고려해서 14시부터 시도별로 각 지역 책임자들 안내하에 안전하게 순차적으로 분산 입장할 계획입니다. In regard to the admission to the venue, as we're expecting more than 1,000 buses carrying 40,000 plus visitors, for safe and effective congestion management, admission will start from 2 p.m. To ensure the safe and effective entry of our Scout members under the guidance of and with close communication with our regional coordinators, we will arrange the buses to arrive with some time intervals. 저녁 식사 이후 시작되는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19시부터 21시까지 개최되며 1부와 2부 각 60분씩 진행됩니다. The K-pop Super Live concert, which will take place after the dinner, begins at 7 p.m. until 9 p.m. The concert will be comprised of the part 1 and 2, and each part of 4 to 60 minutes.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에 출연하는 아티스트는 뉴진스, 아이브 등 19개 팀입니다. Artist lineup for the K-pop Super Live concerts is comprised of total 19 groups, including NewJeans and IVE. 스카우트 대원 전원에게는 잼버리 추억을 간직한 콘서트 리멤버 키트 기념품을 선물합니다. 콘서트 리멤버 키트에는 2023년과 24년 한국 방문의 해 기념을 하기 위한 에코백, K-팝 콘서트 응원봉, 한국의 대표 캐릭터 중 하나인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 K-팝의 대표 아티스트인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포토카드 등 K-컬처와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는 품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All Scout members will be given special concert souvenir package as a reminder of the good memory in Korea. Items include in the good memory of this K-pop concert package contains special echo bag marking the 2023-24 visit to Korea year, concert light stick, Kakao Friends, one of the representative Korean emoji character goods, and as very well-known K-pop artist BTS photo cards. 숙소 복귀와 관련해서 숙소 이동거리 및 출국 일정 등을 고려해서 폐막 후에 원격지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좌석 및 지역별 주차 계획을 수립하였고 21시부터 순차 퇴정하되 주차 위치 및 이동 거리를 고려해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동선을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We took into account the travel distance back to their accommodation and the flight schedule of each country and have arranged the seats and the parking zone accordingly. Therefore, after all the events are over, the delegates traveling the longest distance will depart first to return to their accommodation. The post-event departure will begin at 9 p.m. To prevent congestion, we will safely and effectively manage movement routes and walking distance. 행사장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정부와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폐영식과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o ensure the safety of the venue,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World Scouts Jamboree Organizing Committee have thoroughly inspected the venue of the closing ceremony and K-pop concert. 인파관리, 현장 지휘소 운영 상황, 구조 구급 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였고 행사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교통 통제 및 인파 관리를 위한 경찰 등 인력을 배치해서 공연 시작 전부터 공연 종료 후 잼버리 참가자들이 행사장을 떠나는 시점까지 참가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closely inspected the crowd management preparedness status and also this on-site command post, first aid and emergency operation. To ensure the full safety of our Scout members, police officers will also be deployed outside the stadium to control the traffic and manage crowds. Their duty begins before the official event begins until all the Scout members have left the venue. 정부와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긴밀히 협조해서 스카우트 대원들의 출국을 위한 차량 배정과 수송까지 빈틈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Korean government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World Organization of the Scout Movement to ensure that all transportation means and services are fully ready for our Scout members for their departure.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지금부터 저희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질문하고 통역하고 답변하고 통역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매체별 1개의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we will now begin the Q&A session. Since we have the interpretation service, the order is like you ask the question and the translation will be made, and then the answer will be made in Korean, and then the translation will intervene. So due to this time limit, so please limit your question to one per your media. 예, 질문하시고자 하는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사회자가 지명하겠습니다.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네, 서울경제 박신원입니다. 그 폐영식 이후에 대원들의 출국 일정과 그 출국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숙소를 못 구한 나라의 대원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숙소를 어떻게 구하게 되는 건지나 잼버리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 일정 같은 것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So I'm journalist from the Seoul Gyeongjae. So my question is about the government support after the closing ceremony and all the official events. So what kind of the assistance can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 for after this official event is over? And so far as I know, there are some of the Scout members who were not able to find the accommodation. So what kind of arrangements can be made for them, and what kind of assistance can also be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after the official event is over. 네,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 김권영입니다. 먼저 그 폐영식 이후 출국 일정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서 리스트를 주는데 다만 오늘부터 그 출국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계속 뭐 12일 이후에도 출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뭐 13일이나 14일 출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자세한 일정별 그 출국하는 국가는 좀 저희들이 좀 더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저희들이 그 지원은 공식적으로는 내일 12일 아침까지만 제공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만약에 출국을 하는 경우 이제 그 공항으로
그 수송 지원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에 남아서 어떤 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숙소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지금 현재는 숙소에 다 있고요. 뭐 혹시 숙소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연계 같은 경우에는 해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내일 12일 이후에는 그 해당 국가가 그 어떤 숙소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kay, so for this departure assistance, the one thing that we might have to do the first is that we need the full list of their the schedule, departure schedule, because since we have so many the Scout members from so many different countries, some of them leave the Korea from tomorrow and also the 13th and 14th. So that since their schedules vary, we need to first have this full list of the schedule, and then we'll provide the assistance. And then according to the official assistance, we will provide the Scout members with the transportation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airports. And then there are also some of the Scout members who decided to remain after after the Jamboree event. Well, in that case, they might have to pay for their own the schedule that happens after the Jamboree event. And then about this accommodation, well, for all the Scout members have already successfully found their accommodation. But in case they could not get any kind of accommodation, maybe we can assist and arrange. But for the budget-wise, they might have to cover if that's after this Jamboree event. 예, 안녕하세요. 저 아주경제 조현미라고 합니다. 지금 참가자 수가 궁금한데요. 애초에 입국했던 참가자 국가와 참가자 수,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수치, 그리고 오늘 폐영식과 K-pop 콘서트에 실제로 오는 국가와 참가자 수가 궁금합니다. So I'm journalist from Ajugyongje. I want to have the exact number of the participants, the arrival, the Scout members, all the way from the beginning, and who are actually left by now, and who are actually attending today's the closing ceremony, and also the closing ceremony and the K-pop concert. 네. 이제 입국하는 국가 같은 경우 이제 저희들이 등록 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 그때 153개국에 한 4만 3천 명 정도 됐고요. 현재 오늘 그 폐영식과 그 K-pop 콘서트에 참여하는 국가 수는 한 140여 개국에 한 4만여 명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남은 국가 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43개국, 네, 그 정도 좀 전후입니다. 그리고 네. Okay, so for those who made entry into Korea, well, according to the registered country numbers, it was 153 countries have registered for the arrival of the Korea, and that the number was about 43,000. And the expected attendees for this the closing ceremony and K-pop concerts is around 143. The plus one or two, the countries, and the numbers are around 40,000. And then we took into account for those countries who are not attending the closing ceremony, and also the K-pop concerts. 다음, 질문해 주시죠. 네, 연합뉴스 TV 윤솔이라고 하는데요. 새만금에서 한 1000여 대 버스 나올 때 오전에 시작해서 거의 오후 늦게까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럼 그 차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대략 몇 시간쯤 걸릴 걸로 예상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Okay, so I'm journalist from this Yonhap News.
when the Scout members relocated from this Saemangeum campsite, it took all the way from this morning until the late afternoon to evacuate more than 1,000 buses. So, it took that much time. Then, how much do you expect the cars, all the buses, to leave the venue tonight? 그 새만금에서 이제 그때 아침부터 시작해서 좀 저녁 밤 늦게까지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틀립니다. 그 서울에서 그 숙소에 있던 그 스카우트들은 지하철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갈 때도 좀 먼데 전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먼저 이렇게 나가서 차를 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훨씬 더 그 시간이 단축되는데 아마 절반 이상으로 단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그럼 이거 국장님이 좀 추가로 좀 설명해 주시죠. 추가로 저희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송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한 3시간 정도면 해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it took quite a long period of time, almost the entire day, for all those buses to leave the Saemangeum campsite. But the situation is very different this time because we are utilizing many different various transportation means. For example, the Scout members who are residing in Seoul, they will be using subways to arrive at the concert venue, and also that we are we are also using the different time intervals, which means that the Scout members who are traveling all the way from this Jeonbuk region, which means that they are traveling the farthest, and they will leave first. So that by utilizing this time slot interval, the mechanism, we believe that we can shorten the time. And according to our estimation, we are considering about 3 hours to fully enable all those buses to leave the site. 네, 질문해 주시죠. 영국 스카이뉴스의 맹주석 기자입니다. 그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혹시 교통이 통제되거나 도로가 망가져서 수송에 차질이 있는 지역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많은 비가 올 경우에는 그 공연이 계속되는지요? 감사합니다. So I'm a journalist from the UK, the Sky News. My question is about any impact of typhoon and then on the concerts and the closing ceremony. Is there any damage on the road and which might have any impact on the smooth operation of this event? And if in case we have too much rain, what kind of the plan B do you have? 제가 지금까지 그 이동상에 다른 특이 사항이 발생한 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수송 계획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전문 기상정보관이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르면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오늘 폐영식 및 K-팝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폭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So, so far as we have noticed, based on the statistics and etc., there are no other variations, so that the concerts and closing ceremony will proceed as planned. And we also have the Korean the weather agency, the official stationed at the venue, and we are keep on getting this up-to-date information from him. And so we are currently monitoring the situation as well. And so far as we know,
they based on this the statistical data, there's no the heavy rain or the storm during the time of closing ceremony and also the K-pop concert. So we believe that we won't have much issue the holding the event. 예, 저기 혹시 한 분만 더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싱가포르 방송국 임재성입니다. 외신들이 지금 현재 취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많이 온 기자들도 있고 상주에 있는 기자들도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K-팝 관련해 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뭐 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인 언론사별로 취재를 하는 건지 아직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없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So I'm the journalist from the Singapore Broadcasting. There are quite a lot of the foreign correspondents already here in Korea to interview, to report on this the last day event of the Jamboree, and then also there's quite a lot of the foreign the journalists who came all the way from other countries to the report on this event. Then the foreign media, well, do they have to the interview individually, or do they get this do they have to work as a group? What kind of plan do you have for them? 저희 여기 상주 외신과 협의해서 8개 매체에서 취재진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So we already have the closely worked with this the Korean station the foreign correspondents, the 8 media, the foreign correspondents, and then we already arranged the kind of the tour. We arranged them to interview or to work for this tonight. 네, 보신 브리핑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